안녕하세요. 성공 투자의 길잡이의 주정인 전문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투자분들 시장 대응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2026년 4월 15일 국내 증시 마감 브리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좀 이제 코스피도 굉장히 이제 크게 상승을 했고요. 6,000포인트 이상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보합 수준이죠. 1원 조금 오르긴 했지만 좀 뭐 불안불안한 움직임은 현재 없는 상태고 그렇지만 이제 현물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개인 투자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외인들이 이제 뒤늦게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투자 쪽으로만 좀 매수가 하고 그다음에 연기금 쪽에서 이제 코스닥을 좀 이렇게 매수를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현물 시장만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이게 지수가 상승이 될 만한 것이냐라는 조금 살짝 의심이 들긴 합니다. 대부분 다 어디에서 올려줬느냐? 바로 이 선물 시장에서 끌어올려졌어요. 대부분 다 이제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개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을 많이 샀습니다. 특히나 풀옵션으로 지금 많이 사 있는 상태죠. 풋옵션을 지금 현재 누적을 해서 많이 샀다라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음. 조만간에 이제 지수가 한번 내려갈 것이다. 이제 옵션 쪽에 이제 미리서 이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무조건 이 방향으로 간다라는 건 아닌데 제가 앞에서 이제 브리핑을 해 드렸을 때 뭐라고 인제 또 인제 설명을 해 드렸었냐면 이게 계속 올라가면은 상관이 없지만 4월 달 들어와 가지고 아마 증시 한 번은 패대기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지금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다음에 연기금이 아직까지는 지갑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예. 폭발적인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밑에 받아줄 수 있는 자금들 근거가 현재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주말에 있을 예정인데 이것도 인제 잘 될지 안 될지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도 지금 현재 가격적인 부분들은 뭐 좀 내려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상승 분위기는 지금 현재 안 끊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달 중으로는 한번 증시가 좀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서는 인제 본격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물론 개인 투자분도 마찬가지겠고 외국인도 마찬가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제 투자 주체들이 그때만 노리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양상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개인 투자분들은 지금 현재 신용 미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어느 정도 털고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인제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이제 데이터를 또 인제 분석도 해 보고 그다음에 투자를 오래 해 봤던 경험을 비춰 봤을 때 '이 상태로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올린다?' 오히려 이런 상황입니다. 한번 내려오고 나서 인제 반등을 주는데 차츰 거래량 없이 그냥 가격만 올리는 거예요. 이런 패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도 이제 올라가나 보다 해 가지고 마케팅 펼쳐 가지고 물량 싹 떠넘기고 다시 한번 꼬꾸라지는 자 이런 그림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 올라갔었던 섹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올라갔었던 이제 주체들을 보면 반도체 AI입니다. 대부분 다 이제 강세 특징 종목들을 보면은 광 케이블 아직도 이제 소위 말하면 날뛰어서 인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올라가는 애들은 인제 상한가를 쳤지만 그다음에 보안 관련주들 예 그다음에 양자 이런 애들이 지금 현재 상한가 급상승에 지금 현재 위치가 돼 있습니다. 좀 약간 '시장을 지수로 올릴 만한 섹터였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결국엔 인제 '지수를 좀 받쳐준 형국가 아니냐.'
좀 이렇게 인제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외인 투자들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와 인제 금융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제 저PBR 관련주와 그다음에 인제 배당 기대감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인제 배당이라고 하면은요. 물론 인제 이런 겁니다. 스튜어드 코드십 이제 도입을 해 가지고 이제 발음도 어려운데 네 이 코드 도입을 해 가지고 대부분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견례 분기 배당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인제 이것 때문에 좀 이제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가 좀 어느 정도 인제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지수 상승을 좀 올려 놓은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저 외인들 따라서 이렇게 사야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좀 약간 니즈에 맞지 않는 그런 이제 섹터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장기 투자를 좀 지향을 하시는 분들은 저런 종목들 매수해도 뭐 상관없지만 그래도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4월 달 들어서 한 번은 좀 패대기 칠 가능성이 있다. 왜냐 일단 코스닥만 보더라도 제약바이오주가 지금 사이클이 꼬여 있는 상태입니다. 3천 단 제약 때문에. 예 다시 인제 원래대로 인제 체인을 원상태로 인제 궤도에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이제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좀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내일장은 우리가 인제 어떻게 이렇게 인제 봐야 될 것이냐. 물론 이제 미국의 인제 경제 지표라든지 주요 국가 사실 이 경제 지표 발표는 다른 나라는 솔직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미국 하나만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국채라든지 뭐 환율 관련해서는 미국하고 일본 뭐 이런 쪽만 저는 솔직히 체크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특히나 인제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만 바라보셔도 된다. 인제 경제 지표 발표대로 증시라든지 이게 그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데 물론 인제 충격파가 있던 지표들은 잠깐 조정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인제 한쪽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서 그런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 그리고 인제 기업들 실적 발표 계속해서 뭐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도 이미 인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다음 분기 또 뭐가 나오고 있어요?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뭐 100조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분기 인제 예상 실적들이 기대치가 지금 현재 쏟아지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요 기업 실적들 발표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인제 앞에서 또 이야기했어요. 그쵸? 지금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무언가가 없습니다. 섹터는 있는데 지금 현재 중소형주 특히나 소외주들이에요. 얘네들이 인제 올라가는데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죠. 이건 나중에 인제 이 브리핑 끝나고 나서 인제 특징주 분석을 할 때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실적 오전 기대 섹터나 인제 반도체죠. 그다음에 전력기기 이 중심으로 인제 분할 매수 이제 지금 현재 섹터 많이 올라갔던 테마주들이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한다고 했어요.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이야기해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우리는 너무 올라간 것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인제 높아 보이는 것들 위주로 수급을 좀 약간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할 매수는 철저하게 인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기술적 우리는 인제 기술적 분석으로 먼저 넘어가야겠죠. 제가 바로 기술적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 지수 업종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물론 갭으로 출발을 해 가지고 캔들 자체는 음봉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안 좋거든요 사실상. 이게 주식처럼 이렇게 종가 부근 시작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올라가 주면 좋은데 이 갭이 발생이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인제 크다 보니까 근데 인제 이게 좀 약간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이런 갭들, 이런 갭들 예 반드시 어느 정도 인제 메꾸고 간다라는 거예요. 예. 뭐 여기는 인제 뭐 한 번에 인제 메꿨고요. 뭐 여기도 인제 뭐 거의 메꿨죠. 이 부분을 좀 한번 메꾸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4월 달을 이야기를 해 드린 겁니다. 그럼 인제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인제 다른 움직임이겠죠. 예. 발생됐는데 정상적으로 갭을 날리긴 했지만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근데 인제 주요 매물대 고점 부근에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릴 만한 주체 그렇죠? 투자 주체가 있어야 되겠고 과연 재료는 어떤 걸로 올릴 것이냐.
대부분 다 인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가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마케도 끝났고 근데 이제 뭐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기는 있지만 뭐 정부 정책도 뭐 있기는 있어요. 예 정부 정책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인제 뭐 파급이 지금 현재 시장에 세진 않습니다. 예 세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인제 화끈한 게 인제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인제 2차 협상이 결렬이 되고요. 예. 이번에 결렬이 되고 다음 주에 극적으로 타결 어 3 차. 좀 이게 가장 뭐 이상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척 했다가 주말에 있으니까 또 한번 꼬꾸라지고 이때 인제 이런 흐름들 다시 한번 인제 꼬꾸라지었다가 이런 식으로 인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반등을 하면 왜냐 악재란 악재는 전부 다 인제 해소를 했죠. 3 차에서 협상을 만약에 인제 이끌어냈다. 종전은 아니지만 그죠? 협상을 했다 그러면 고점을 갱신할 만한 엄청난 포모가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우리 인제 이걸 좀 약간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 차에서 협상이 잘 되면 더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한 번은 저렇게 인제 쉬었다 가는 걸로. 일단은 끌어올릴 만한 게 없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있는데 아직은 교통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자에 인제 올라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되게 인제 뭐 그 재밌는 종목들이 많이 대부분 다 인제 보안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광전자는 야 이건 뭐 빛광이 아니라 이제 뭐 미칠 광 아닙니까? 이 정도면 거의 인제 미칠 광인데 예 대단합니다. 여기에서 단타 쳐 가지고 들어가신 분들도 강심장인 거고 정상적인 만약에 인제 투자하다 그러면 음 들어갔다 그러면 분할매도 해 가지고 인제 나머지 인제 잔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응을 해야겠죠. 만약에 인제 제가 "이거 뭐 사라." 그러면은 누가 사시겠어요.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광 케이블 쪽은 이제 서서히 우리가 인제 포트라든지 관심 종목에서 쪼금씩 이렇게 덜어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NS 시장이었죠. 어젯밤부터 인제 가장 크게 상승이 좀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 현상을 쳤죠. 이제 보안 관련주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투자자분도 인제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왜 보안 관련주가 인제 올라갔었냐. 바로 인제 엔트로피에서 인제 쇼크가 발생이 돼서요. 예. 그거 인제 영향받아 가지고 올라간 거잖아요. AI 해킹. 예. 이제 새삼 대단한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 이제 이 보안 관련하면은 제가 보안 관련주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섹터를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해서 올라가지 않고 수익 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얘가 테마가 끝나면 몇 년 동안 안 움직입니다. 정말 지도 갈 정도로 안 움직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뭐 심심하면 개인정보만 이렇게 막 쿠팡이 개인정보가 그 누출됐을 때도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잠깐 깔짝하고 안 움직였어요. 예. 인제는 개인정보 뭐 털렸다고 해 가지고 보안 관련주도 안 움직입니다. 왜? 그냥 여기는 누구나가 인제 들어갔다 나오는 인제 시장 입구 같은 거예요. 예. 아무나 진짜 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제 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 인제 전부 다 뭐 딴 데 가 있다고 인제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보안 관련주들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상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전일자에 또 어떤 섹터 얘기해 드렸어요? 세종시 관련주. 그죠? 세종시 그다음 뭐 보안 그죠? 보안 관련주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뭐 이상하게 인제 지금 현재 시장에 맞지 않는 뭐 인제 경기 방어주 뭐 이런 것들 특히 인제 통신주들 안 움직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쪼금씩 움직이겠죠. 근데 인제 우리 투자자분들하고 니즈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광케이블 관련주도 투자 위험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제 거래량이 차츰 인제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품절주가 인제 된 건 아닌데 분봉을 인제 약간 쪼개 보면 되게 재밌는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어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뭐예요? 이거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도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쪼금씩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개인들이 정리했다고 해서 이 정도 파급이 나오는 거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 이번에도 지금 현재 막 장 막판 해 가지고 들어올려 가지고 땡겨서 인제 올라가졌는데 중간중간 계속해서 물량들이 이탈돼서 올라와 주고 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 상한가가 급등 나와 주면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되지 않냐. 이건 매수매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찍히게 돼 있어요. 예. 단순히 이거 하나 이 두 개만 보고 판별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주인들이 차익 실현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파수 예전에 이제 뭐 파수닷컴이라는 종목이었죠. 뭐 이 종목도 인제 뭐 되게 재밌습니다. 예. 야 어마무시하죠. 예. 이런 것들 보세요. 고점 찍고 나서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몇 년 동안. 예. 거의 한 5년 고통받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때 좀 이제 올라갔었고 그 이후에 인제 러시아 인제 뭐 분쟁 때문에 뭐 좀 올라가긴 했지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뭐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아직도 펜트하우스 계신 분들 아직 멀었어요. 뭐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첫접 산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인제 올라 가지고 인제 강세 섹터이냐 아니라는 거는요. 단기 테마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학을 뛸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비센전자 뭐 이런 것들 강하게 밑꼬리 올린 것들을 항상 의심하셔야 됩니다. 요런 것들을 항상 의심하셔야 돼요. 대부분 다 이 주인이 있는 종목들은 내리꽂으면서 올렸어요. 이제 올리고 있는 이 와중에 계속 싸우고 있죠. 개인들 물량을 가져가려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유지하면서 개인들한테 은연중에 은근슬쩍 물량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올리는데 보세요. 여기에서 가격을 잘 버텼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테마들도 영향을 받았겠죠. 여기 상한가 말아 올릴 때 최대 물량 거래량 나온 걸 보세요. 30만 주도 안 나왔어요. 적은 물량으로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때 이 구간에서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작은 물량을 계속해서 물량 롤링 돌리면서 그럼 개인들한테 계속해서 물량들 넘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상가 간 건 좋지만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일단 올랐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거의 인제 시세가 끝나지 않았냐. 그리고 또 인제 의미 있는 것들 뭐 대우건설 대표적으로 인제 뭐 재건 섹터들이 아침에 좀 이제 많이 움직임이 나아졌습니다. 전진건설 로봇도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 부근에서 지금 현재 수렴을 하고 있죠. 이제 가격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량이 그렇게 크게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좀 약간 어느 정도 주워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안 주워 담아도 상관이 없어요. 가격을 지켜준다라는 것은 무슨 어떤 걸 의미해요? 돈을 써야만 가격을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해서 물량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물량들을 다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물량들이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가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올리면서 빨리 올려야겠죠. 그러면 대우건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우건설도 보세요. 이 연봉으로 살펴보면 야 세상에 뭐 이런 종목이 다 있나. 예 3만 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장중에 29,000원 이상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량도 전부 다 흡수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 이상까지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제 일봉상 얼마 빠지지도 않았어요. 뭐 이게 원전 때문에 올랐을까? 당연히 이제 재건 관련해 가지고 건설업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인제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태영건설 우선주가 있어요. 태영건설이 과거에 인제 거래 정지됐다가 인제 풀렸죠.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예. 상남자 종목이에요. 예. 상남자 종목. 어떤 건설 경기 정부 정책 SOC라든지 자 이런 테마가 있을 때 일단 상한가 날리고 봅니다. 예.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거든요. 우선주만 그렇습니다. 이제 본주는 근데 안 올라가죠. 예. 생각만큼. 저건 우선주가 대장이에요. 근데 제 우선주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건설주도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대우건설까지 이렇게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DL, ENC 그죠? 고점 갱신하면서 뭐 음봉 캔들로 마감을 했지만 계속해서 우상향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GS건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영상 끝에 이제 마무리에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상지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상남자 중에 상남자 종목이죠. 과거 우리가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상한가 갔던 종목들은 상한가를 또 칩니다. 그러니까 점 상한가가 날렸던 종목들은 또 점 상한가를 날려요. 예.
그렇게 인제 끼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점 상한가 많이 놀렸죠. 그다음에 뭐 이런 구간에서도 상한가 날렸죠. 점상 날렸죠. 점상 날렸죠. 상한가 갔다가 풀렸긴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날려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또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거하고 인제 뭐 비교를 했을 때. 이거하고 지금 현재 거래량이 이제 얼추 비슷한 상태예요. 오늘도 지금 현재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물량도 소화하고 있죠? 예, 물량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예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계속해서 상승 가능 모멘텀이 지금 현재 있는 겁니다. 협상만 잘 되면은 당연히 재건주들이 올라가겠죠. 지금 오늘자 이제 하락을 했던 이유 섹터 중에 하나가 철강 특히나 알루미늄 섹터가 있습니다. 남산 알루미늄 보시겠어요? 삼화 알루미늄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얘가 단순히 뭐 투경 붙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협상 가능성, 기대감이 물밑 협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분위기가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원자재 섹터 관련해서 지금 현재 힘이 많이 빠지고 있는 거죠. 세림 BNG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한국 패키지 이런 애들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럼 뭐 남선 알루미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점을 찍고 현재 지금 현재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간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언제? 이번 주에 2차 협상 결렬이 되면은요. 결렬되면 다시 인제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알았습니다. 지금 협상 분위기가 만약에 좋으면 이런 종목들은 내려갈 것이고 결렬이 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뭐가 있어요? 흥하해운이 있겠죠. 호르무즈 이제 뭐 봉쇄했네 어쩌네 그다음 뭐 분위기가 좋네 했을 때 어땠습니까? 가격이 천차만별 많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뭐 재봉쇄하고 지금 이제 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가격은 지켜주고 있지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미 내려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뭐 거래량이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긴 했죠. 흥미를 잃었다라는 겁니다. 흥미를 잃었다라는 것은 물론 나중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수급이 지금 현재 이쪽으로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른 걸로 빠르게 갈아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인제 상지건설처럼 뭐 또는 대우건설처럼 어 이런 종목들 하나만 어느 정도 인제 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인제 그중에 인제 계속해서 인제 재건 관련주를 이야기해 드리는 게 다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올라가면은 화끈하게 올라가 줍니다. 퍼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화끈하게 지금 현재 올려주고 있습니까? 지금 쉬고 있는 상태죠.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왜? 지금 물량이 어디 이탈되거나 빠진 흔적이 없습니다. 물량이 이탈되거나 빠진 흔적이 나올려 주면 이런 움직임들이 나와줘야 돼요. 예, 고점 부근에서. 고점 부근에서 음봉도 출현하고 어느 정도 인제 거래량이 나와 주고 예, 대량 거래량이 나와 주고 계속 어느 정도 놀아 줘야 돼요. 아직은 멀었죠. 예. 뭐 내려가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인제 만약에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양봉 캔들로 밑꼬리가 강하게 달리고 있다는 것은 힘이 세다는 거 매수 힘이 세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다. 이렇게 인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재건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 그중에서도 뭐예요? 안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안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는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너무 인제 많다 보니까 전부 다는 이야기를 못 해 드립니다. 어디에서 이야기해 드리고 있어요? 바로 인제 무료 카톡방 아니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랜만이다 보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자, 텔레그램만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제가 매집이 돼 있는 종목들 전부 다 공개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중에서 인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군들로 제가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들 따로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인제 어떤 테마가 올라갈 것인지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타점까지도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 가지고 좋은 정보들 받아 가시면 되겠고 들어오는 방법은 제 채널을 보시면 상단에 설명이 이렇게 노출이 돼 있습니다. 물론 영상들마다 댓글에 있기 때문에 이 댓글 통해서 들어오시면은요. 전부 다 무료입니다. 예. 돈 달라고 안 하니까 들어오셔 가지고요. 이렇게 배워 가지고 수익들 많이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투자분들 당장 이제 다음 날 내일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당연한 말이겠지만 성공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브리핑은 항상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한 번도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인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이때 좀 약간 매매 기법도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기법 강의도 좀 올려 놨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서 좀 스킬을 좀 이렇게 다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이 됐다 그러시면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고 알림까지 뭐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예, 세 가지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